예, 선생님 두 번째 파트 2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음파를 잘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예,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잘 공부하는 방법은요, 초음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죠. 공부할 때, 자, 공부법이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초음파 사진을 안 보니까 그냥 보지 말고, 자, 초음파 영상의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상이 왜 그렇게 됐는가? 영상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렇게 나오는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CT나 MR을 찍지 않습니까? MR을 찍으면 MRI를 촬영하는 경우 많죠. 그러면 CT하고 MRI 상을 보죠. 상을 보고 초음파상하고 비교를 하죠. 비교. 왜 이렇게는 CT는 나오고 초음파는 이렇게? 그럼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병리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병리학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생각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추리죠. 예, 이제 초음파 영상을 딱 보고 결절이 나왔다. 이게 뭐를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진단일 것인가. CT하고 MR하고 또 비교를 해보죠. 그 다음에 파이널 다이그노시스가 나오면 병리가 나오면 병리 사진을 보거나 병리를 보면 비교를 하면 그러면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 CT, MR은 전부 다 뭐를 보는 겁니까? 그림자 보는 거지요. 병리는 뭡니까? 실체를 보는 거지요. 실체를 보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의학과 영상 그림자입니까? 그림자로서 이제 본체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림자만 생각하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림자를 보면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병리 공부를 자꾸 해보시면 이해가 됐어요. 병리를 모르면 그 공부에 초음파 공부도 한계에 부딪혀버리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병리를 알게 되면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허상이죠. 그러면 아티팩트가 뭐냐? 결국은 아티팩트를 가선 잡음, 허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아티팩트는 원래 없는 것이 나오거나 보이거나 또는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다. 또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위치죠. 원래 있었던 위치하고 틀리게 원래 위치와 다르게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원래의 강도와 초음파의 에코제니시티하고 초음파 피도와 다르게 나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아티팩트죠. 이 아티팩트가 왜 중요하면 아티팩트가 이제 이 초음파에 대부분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진단에 방해가 되지만 어떤 경우는 초음파의 그 진단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를 프렌들리 아티팩트를 프렌들리 이렇게 백기사 흑기사 합니까? 프렌들리 참 친구 같은 아티팩트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죠.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티팩트를 알게 되면 초음파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지식이 한 단계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티팩트는 우리가 후방 음량 증가. 아까도 설명을 했죠. 시스트가 되죠. 자, 우리가 시스트가 있을 때 후방 음량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령 이렇게 시스트하고 제일 골치 아픈 게
HCC죠. 스몰 HCC. 가령 시스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는데 HCC도 이렇게 있죠. 아주 스몰 HCC고 저에코인 경우에는 시스터하고 HCC는 구별이 거의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 에코제니스도 사실은 이건 저에코고 무에코인데 저에코 무에코는 뭐 한 발 차이죠. 야구로 말하자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할 9푼 3할 타자하고 2할 9푼 9리하고는 한 시즌에 안타 수가 4개 내지 5개를 타돼요. 4개 5개를 잘 치면 3할 때고 그거 못 치면 2할 9푼 9리가 되는데 3할 타자는 아주 뛰어난 타자고 2할 9푼 9리는 평범한 타자거든요. 연봉 협상에 무지무지에 불리한 거죠. 몇 개 차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H 스몰 H 저에코하고 요거 무에코하고 사실 구별이 거의 안 되는 거죠. CT를 찍어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시스터인 경우는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돼 있죠. 우리가 트루 시스터하고 슈도 시스터의 간별점이 뭐냐면 우리 책에 보면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 하는 말은 많이 나오죠. 슈도 시스터라는 말은 앱세리움 라인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트루 시스터는 시스터에 이렇게 앱세리움으로 상피 셰프로 되어 있는 거고, 슈도 시스터는 시스터에 앱세리움이 없고 바깥에 파이브러스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뭐 이런 콜라겐 이런 것으로 이제 둘러싸인 게. 이 대표적인 게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터입니까? 판크레아틱 슈도 시스터는 판크레아 주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 메센테리 팻화가 덮어서가 생기는 게 슈도 시스터. 앱세륨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 앱세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음파 소견이죠. 왜냐하면 초음파 빔이 앱세륨하고 시스터하고는 음향이 계면차가 심하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해가 월은 앱세륨이 너무 얇기 때문에 월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뭐냐면 시스터인 경우는 표면이 스무스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앱세륨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슈도 시스터는 HCC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여 있지 않나요? HCC는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무스하지 못하죠. 이렇게 좀 일레귤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이제 후방 음량 증강인데 시스터는 당연히 후방 음량 증강이 많겠죠. 그러나 HCC도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HCC도 아까 말한 스몰 HCC는 퓨어한 헤파토사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감쇄를 많이 안 일으키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스몰 HCC도 후방 음량 증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하겠죠. 시스터보다 증강은 약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테리올, 포스테리올이 여기에 선상 고에코가 보이는 수가 많죠. 왜냐하면 여기 시스터하고 앱세륨하고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터에 결국 후방음량 증강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시스터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스터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방 감시죠. 감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석회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후방에 감시를 일으키죠. 섀도를 일으키죠. 그래서 섀도를 보고 거꾸로 뱅뱅이 뭔가 있다 하는 것을 도로 역으로 찾을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향 현상
리버브레이션 아티클, 반향거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성꼬리 어상, 여운어상. 해성꼬리 어상, 이제 해성꼬리 코메텔에 코메텔이고, 네. 그 다음에 여운어상. 우리말이 더 어렵습니다. 링다운 아티텍처죠. 여기 이제 잘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반향을 한 것은 초음파 빔이 아주 이제 강한 반사체하고 부딪히면 이게 그게 생깁니다. 가령 우리가 GB 볼 때 많이 보이죠. GB가 있고 여기에 복백이 머슬 복백이죠. 복백이 있으면 우리 초음파 빔하고 복백하고 강한 반사체를 부딪혀가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생기죠. 여기 반향허상, 단낭 저궁에 반향허상이 생기는 거죠. 반응 푼두스. 예. 이게 이제 반향허상이죠. 얘를 왜 그러냐면 여기 초음파가 빔이 와가지고 이 복백에 반향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기는 것이 이제 반향허상입니다. 해성꼬리여선 이거는 이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우리 진단에 오히려 이제 진단에 골치 아픈 거죠. 이런 반향허상이 생기면 가령 집이 푼두스 부분에 담낭 저분에 종괴가 있는데 관찰이 방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푼두스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초음파의 빔의 각도를 변해가지고 안에 감춰져 있는 종괴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진단의 나쁜 그 아티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해성꼬리 허상입니다. 여기 이제 반향 허상이고 해성꼬리 코메텔레고 꼬리 허상. 해성꼬리 허상은 프렌들리 아티팩트입니다. 또는 V-shaped 아티팩트인 거죠. 요거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GB를 찾으면 GB에 이렇게 GB 아데노마요마토시스 담낭 성근종이 생기면 또는 담낭의 콜레스테롤도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담낭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콜레스테롤 침착할 때는 이 콜레스테롤 침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서 코메텔 아티팩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여기. 그러면 이 담낭벽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침착됐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집이 폴립 때도 보여요. 폴립에도 콜레스테롤 폴립이 있으면 폴립도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에 의해서 이런 코메텔 에코가 보입니다. 코메텔. 그래서 이거는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이 아데노마요마토시스는 담낭 성근종 하는 병이 있죠. 그거는 왜 생기느냐면 담낭 성근종증은 우리가 GB가 압이 올라가죠. GB가 이렇게 있으면 GB 내압이 올라가면 내압 증가가 되면 GB는 뭐가 없느냐면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무스큘라리스 무코스가 없어요. 엡셀이 있고 머슬층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스가 있기 때문에 압이 높아지면 엡셀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버려요. 엡셀이 이마지네이션 되어버린 거죠. 엡셀이 집이 우월적으로 들어가가 이게 로키탄스키 에이쇼사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엡셀이 머슬 쪽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딜라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담낭벽에 어떤 게 생기냐면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요게 RA 사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음파 빔이 요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리버브레이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코메텔 에코가 보이는 거죠. 또 요 안에 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있으면 더 잘 생기죠.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아리 사이너스도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있다면 더 잘 생기겠죠. 크리스탈. 그러면 여기 또 코메텔 에코가 생기게 됩니다. 코메텔. 그래서 코메텔 에코는 우리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생기는 거는 빌리어리 하마토마 하는 병이 있죠. 빌리어리 하마토마. 빌리어리 하마토마 아시죠? 빌리어리 하마토마. 이거는 이제 선천성으로 생기는 병인데 당간이에요. 우리 당간에서 그 아주 작은 당간이 발생할 생긴데 이 당간이 메인 당간하고 연결되지 않는 당간이 생기는데 그게 발생할 수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가지고 확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리버에서 어떤 식이냐면 리버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리버에서 요 당간이 늘어나 가지고 여기서 코메텔 에코가 막 보이는 거죠. 코메텔 에코. 요거는 작은 당간 확장이죠. 작은 당간 확장.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코메텔 에코는 결국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링다운 아티팩트죠. 여운상. 링다운 아티팩트는 요거는 조금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생기는 것은 이제 횡격막에 보시면요, 런이 이렇게 간이 있고 여기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 폐가 있지 않습니까? 폐장인데 이 폐장 안에 이제 공기를 가는 이런 에서 이렇게 막 긴 선상, 긴 고에코가 보이죠. 요건 그 다음에 또 생기는 소화관에도 보면요. 소화관에 보시면 소화관이 이래 있는데 소화관 안에 여기서 굉장히 긴 에코가 나오죠. 또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안에 이제 니들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게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아티팩트고 이걸 이제 링다운 아티팩트를 가죠. 요거 메커니즘은 니들의 그거고 요거 메커니즘은 뭐냐면 공기하고 기포하고가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요 사이에 공기 안에 이제 기포 안에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액체가 보이고 요거는 공기죠. 그래서 초음파가 여기에서 공기 사이에 액체 사이에 리버브레이션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길게 나오는 겁니다. 링다운 아티팩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티팩트가 미러 이미지죠. 미러 이미지. 경면 현상이죠. 우리 강한 반사체 뒤에 나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초음파 검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 격막이 있고 여기에 이제 혈관종이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쪽에 또 여기에 또 그러니까 폐에 고에코가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미래입니다. 초음파가 여기에 횡격막에 강한 반사체에 부딪혀 가지고 생기는 거죠. 반대쪽에 생기는 거죠. 혈관종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베슬이 헤파틱 베인이 여기 반대쪽에 여기 또 헤파틱 가짜가 생기는 거. 어떤 경우에는 또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보이는데 이쪽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팬톰이죠. 팬톰 이미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티팩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경면. 이거는 여기 보이 가지고 이걸 찾으면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경련 현상입니다. 경련 현상.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음속 두께 허상하고 측엽 허상이 있습니다. 음속 두께 허상하고 측엽 허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빔 시크니스 아티팩트죠. 빔 시크니스 아티팩트. 이거는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죠. 요거는 뭐냐면 빔 시크니스 초파 빔이 두께가 있어요. 초파 빔이 두께가 있거든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포커스 부위의 가장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담낭이 이렇게 있습니다. 담낭이 여러 있는데 담낭 주위에는 장관 가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장관. 여기 담낭이 있죠. 근데 초음파 빔이 폭이 있어가지고 초음파 빔 폭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초음파 빔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하고 합쳐져 버려, 합성이 돼버리가 나오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인접해 있는 장기하고 초음파 담낭하고 겹쳐져가 어떻게 보이냐면 집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집이 안에 바이어슬러치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장관에 있는 요게 있는 거하고 요게 하는 거 합성이 돼요. 초음파 빔이 두께 때문에 이렇게 CT의 파샬 볼륨 이펙트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 빔에는 이제 메인 로브하고 사이드 로브가 있죠. 요렇게 메인 로브가 나오는데 사실은 바깥에도 사이드 로브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이드 로브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약하죠. 약하게 가서 보통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강한 반사체하고 부딪혀 버리면 이 사이드 로브에서 나오는 그 영상이 메인 로브와 합성이 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GBS 많이 보이는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죠. 위쪽에 나오는 것은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고 옆에는 사이드 로브고 바이어슬러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죠. 빔 시크니스 아티팩트죠. 빔 시크니스 조금씩 틀리죠. 이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아티팩트죠. 우리가 초음파의 진단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아티팩트가 생기면 시스터가 안에 무슨 데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뭐 헤모라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요거는 약간 도움, 요거는 많은 도움, 이런 거는 아주 진단에 이거는 좋은 아티팩트, 이거는 나쁜 아티팩트, 이건 나쁜 아티팩트, 좋은 아티팩트, 이건 약간 좋은 아티팩트, 이건 나쁜 아티팩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카메라 찍으십시오. 예, 그거 끄지 마시고. 예, 카메라 찍으시고. 연주부에 있어서 케이스 하나 갖고 와요. 예, 케이스. 다음에는 케이스도 가오시고 나중에 빔하고 내 밭 설치해가지고 가져오신 케이스도 디스커션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예, 끝나면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준비가 되면 빔 준비가 되면 케이스 가져가셔도 발표하고 다 찍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엽 허상하고 좀 라테랄 섀도우죠. 라테랄 섀도우. 그게 허상. 그 다음에 음파 속도 허상, 굴절 허상.
축협상 했죠. 음속 축협상 했고 음파 속도상하고 굴절상. 예. 음파 속도상. 우리 초음파 빔은요, 그 우리 몸에서 저 통과 속도가 그 1540 미터 세카죠. 세카로 통과하죠. 네, 1540. 공기 중에서는 몇입니까? 공기 중에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되고 공기 중에서 아마 340 미터 세카로 알고 있거든요. 물질마다 초음파의 빔의 통과 속도가 틀립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조직에서 이렇게 통과할 때 이 물질에 따라서 좀 이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이제 자 간에 큰 지방종이 있습니다. 지방종이 이렇게 지방종이 있습니다. 지방은 초음파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지방종을 통과하다 보면 여기서 큰 지방종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입에서 느려지니까 여기 횡격막이 있잖아요. 횡격막이 뒤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죠. 횡격막이 뒤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큰 지방종에서 초음파 여기서 통과하기 느리니까 횡격막에 도달하는 시간이 느려져 가지고 영상에서는 이렇게 횡격막이 조금 뒤에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소아에서인데 소아에서 신생아에서 우리 머리 골을 초음파로 보거든요. 보다 보면 골 연골이죠. 연골은 초음파 속도가 빨라요. 초음파 전달 속도가 빠르거든요.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지방은 늦습니다. 지방은 전달 속도가 늦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음파 스캔을 골 스캔하면 골이 뼈가 이렇게 했는데 골 뒤쪽 골이 뼈가 이렇게 연골이 있으면 안으로 쏙 나오는 거예요. 벤트리클. 그러면 뭐로 브레이크스면 프랙처로. 그렇죠. 프랙처로 오해가 되죠.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연골을 속도가 빠르니까 앞쪽에 나가. 스피드 우리가 초음파의 그 거리는 그 전달 속도에 관계되는 거죠. 요걸 초음파 속도 허상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굴절 허상이 되겠습니다. 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굴절 허상. 우리가 초음파가 우리 그 스트로를 물에 이어 보면 구부가 안 보입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초음파의 매질 전달 속도가 빠른 거에서 빠른 속도에서 요 매질이 느린 속도로 가면 매질로 가면 초음파 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가죠. 초음파 빔이 이렇게 가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매질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쪽으로 가면 수렴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HCC에서는 라테랄 섀도우가 이렇게 보이죠.
시스터나 라테랄 섀도. 여기 이제 골절 현상입니다. 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테랄 섀도가 생기는 것은 이 월의 두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두께 켜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두께보다 더 크거든요. 물질의 매질의 그게 전파 속도가 틀리면 요 안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 바깥으로 이렇게 되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안으로 수렴되어 버리거든요. 요거 이제 골절 현상입니다. 골절이 되는 거죠. 네. 골절되는 것이 요런 것도 있고 결절에서도 있고 또 골절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드물지만도 우리가 이제 판크리아스에서 여기에 복백이 이렇게 복백이 있고 복백에 췌장이 있고 췌장 밑에 SMA가 있잖아요. SMA 한 개 되는데 두 개가 보이는 골절이 돼가 초음파에서 빔이 통하면서 복백을 통과하면서 골절에 돼가 SMA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 골절 현상이죠. 이런 이제 이거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골절 현상이 생기려면 이 물질하고 이 물질 사이에 그 음양계면차가 매질의 그게 스피드가 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그 캡슐 요것이 스무스해야 돼. 러프하면 이런 골절이 잘 생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초음파 허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내가 줬는 그 CD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CD 안에 내가 뭐 들었냐면 닥풀에 혹시 닥풀 그 정리를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없지요? 닥풀에 내가 초음파 정리를 쭉 한번 올렸습니다. 그거는 아주 기초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뭐든 질문해도 좋습니다. 질문 이민하지 마세요. 너무 수저리도 질문하니까. 자, 질문 뭐든지 하세요. 이 시간에는 뭐 아무 질문해도 됩니다. 뭐 오늘 강의 아니라도 뭐 초음파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 질문하세요. 갑자기 제 질문이 안 나오네요. 그 이미지 이렇게 잡을 때 에이. 환자한테 이제 배 블루캡으로 그러나 마시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갖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 블루캡 그렇죠, 그렇죠. 호흡하는데 어느 게 제일 좋냐? 환자한테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굉장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잘하는 것은 첫째는 호흡 조절, 두 번째는 체위 변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 소니 윈도를 잘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호흡 조절이 제일 중요하죠. 호흡 조절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배를 불룩하게 하세요. 배를 내미세요. 또는 배를 끄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많은 특히 여자분들은 잘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호흡 조절, 숨을 들이마십시오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숨을 들이마십시오 하면서 숨을 참으십시오 하고 자기가 하다 보면 환자가 아스픽시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숨을 들이마십시오 하면 자기도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환자 보고 숨 들이마세요, 숨 참으세요 하면 자기도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참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환자가 뭐 얼굴이 벌개지고 나중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배를 불룩하게 하십시오, 배를 내십시오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숨을 들이마십시오, 숨을 내십시오. 그래. 좋은 질문. 첫 번째 질문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말 안 통하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조절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호흡조절 적게 하고 꼭 필요할 때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해요. 뭐든지 아무거나 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가의 역할이 점점 바뀌죠. 옛날에 우리가 그 맹장염 일반외과 의사인 경우는 외과에 배 아픈 환자가 피지컬하고 히스토리 해가지고 앞배입니다 하고 수술해도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죠. 수술했는데 앞배가 아니고 뭐 메센테리 림파다나이티스인지 다이베티큐라이티스도 그게 전부 다 뭐 별 문제가 없었는 거예요. 하다 뭐 옛날에 진단할 때는 개복 진단돼 있잖아요. 모를 때 배를 열어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죠. 가령 배 아픈데 우하부 통증에 앞배도 있고 다이베티큐라이티도 있고 메센테리 림파아데나이티도 있고 다양한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장염 환자를 수술했는데 맹장염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다이베티큐라이티스입니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진단을 영상학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되는 시대가 되죠. 그리고 초음파 중에서 공부를 해보면요, 소화관 초음파가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얼른 생각에는 뭐 솔리드 오간 초음파 그렇지만 실제로 임상 기업에 보시면요, 환자들 전부 다 배 아파가 오는 환자가 많죠. 그냥 내가 HCC 진단하러 왔습니다 하는 환자는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환자 기업에 보면 배 아파 왔습니다 하잖아요. 특히 소아청소년이나 청소년 배 아픈 거는 초음파로 해보시면 메센테리 림파다나이티스는 뭐 여러 가지 앞배도 감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화관 초음파가 사실은 가장 활용도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보니까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생각으로 갑상선 초음파가 활용도 높습니다. 갑상은 워낙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는 이 병리하고 초음파 코리레이션이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 도움이 되고, 세 번째 경동맥 초음파도 생각외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이 많고, 그 환자들은 이제 IMT라든지 아세로스크로시스 보기 위해서 경동맥도 굉장히 쉽고 활용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솔리드 오간 초음파인데 생각외로 신장 쪽 초음파, 간 쪽보다 신장 초음파가 생각외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옆구리 아프다 하면 다 요즘 환자들은 좀 키드니 프로블럼으로 생각해가 오거든요. 또 생각외로 또 리널 스톤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키드니 초음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부인과 여자들 배 아파 오면 반드시 산부인과 질환 생각해야죠. 여자가 하복부가 통증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무조건 프레그넌시, 액토픽 프레그넌시. 제문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생각해요? 오바리안 디지즈죠.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 오바리안 시스트 토전, 오바리안 튜머, 이런 오바리 질환 두 번째 생각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빈도 신드롬, 중요도 신. 세 번째는 유터러스 질환이죠. 유터러스에 생기는 질환이 마요마, 아데노마요마시스, 그다음에 유터러스 엔도메트리움의 시크니 이런 거. 이 엔도메트리얼티.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PID죠. PID 중에서 튜브 오바리안 읍세스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도 이런 거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질환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초음파로 보면 우리가 산부인과 초음파 안 하고 그냥 트랜스 아더면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세밀한 진단을 못 해도 이거 내과 질환이 아니고 빨리 산부인과로 토스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배 아프면 빨리 제일 먼저 산부인과 질환부터 먼저 룰아웃하고 나머지를 봐야 되거든요. 생각외로 프레그넌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프레그넌시 대가 4시간 하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 산부인과 질환, 그 동네 질환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낼 거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질환이 도움이 됩니다. 산부인과 초음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질문도.
블레더가 안 차 있으면 산부인 안 보이죠. 안 안 보이죠. 포기하는 그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브레드가 안 차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브레드 추모라든지 이런 거는 소변이 안 차면 전혀 안 보이거든요. 특히 남자들 경우에 올드 에이지에 50대 이상 남성에서 헤마츄라 생기면 절대적으로 브레드 추모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가 브레드 클랩스 되면 물 드시고 난 뒤에 브레드를 좀 빵빵하게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노인 환자들은 남성 환자는 브레드 좀 꼭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질환으로 우리가 감별할 때는 그렇게 급성병이 아닐 때는 물을 좀 마시가 채우고 아주 뭐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뭐 소변 채우고 뭐하고 할 시간도 없죠. 바로 봐가지고 스크린이 한 다음에 토스할 건지 좀 붙잡아야 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세밀한 진단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대충 무엇이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하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외로 여자들 그 질환이 부인과 질환이 우리 많이 옵니다. 그다음 질문 잘 하셨어요. 또 하나 선생님 질문 나와주세요. 아니 곧 이제 결혼하시죠? 봉지로 들어갔죠. 봉지 들어가면요. 전파 안 하면 안 되죠. 전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든요. 특히 사이로이드 FNA를 꼭 배우십시오. FNA 너무 쉽거든요. 지금 이민영 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FNA 배우시면 굉장히 진단이. 제가 해보니까 이 세상에 의사가 할 수 있는 테크닉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 FNA.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FNA 더 쉬워요. 초음파 보고 찌르는데요. 안전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남이 이면서 사이로이드 FNA 워크숍 하세요. 그러니까 FNA 배워야 돼요. 아무런 기구가 필요 없거든요. 주사기랑 슬라이드하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외로 많은 진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배 혹이 만져진다고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네. 이 환자는 내시경 하고 싶다고 왔어요. 네. 그 혹이 만지니까 만져봅시다. 제가 만져봤더니 거기 퍼세이시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타 엔진좀 했죠. 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거의 7cm 이상 많이 늘어나 있는 올드웨이즈. 물론 혈압도 갖고 계시고요. 그 환자를 안 보고 그냥 내시경을 했으면 뭐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초음파를 미리 보고 초음파 진단하에 그 환자는 스테트 드시고 지금 건강하게 아주 절대적인 신봉제가 되면서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딱 되면 뭐 몇 초 이내에 진단이 그렇죠. 초음파가 좋은 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진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음파를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환자 보고 초음파할 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실은 DJ에 나오면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음파할 때 검사비가 얼마고 이러면 조금 안 할락 하는 수가 있어. 특히 이제 복통으로 오는 환자들 경우에는 가볍게 히스토리하고 초음파 한번 봐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DG 나오면 요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펜딕스를 초음파를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 영상 보통 네. 스탠다드하게 그냥 예쁘게 잡으려면은 한 200권 정도 하면은 각이 나오나요? 보통? 그게 내 생각에 내시경에 제가 초음파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맞아요. 되는데요. 이제 스캔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스캔이 첫째는 자기 스탠다드 스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잘 배워야 되고요. 자기 순서를 딱 정해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캔할 때 호흡법, 자세, 소니 윈도 사용하는 법 요걸 잘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시면 굉장히 됩니다. 점에 잘 배워야 됩니다. 점에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하는 프로토콜을 잘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습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우리가 군대 총 그 뭡니까 M16 분해 결합 몇 초 만에 합니까? 막 금방 다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손바 스캔법을 할 때 잘 차근차근히 배워 넣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스피드 있으면서 놓치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스캔법 잘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검사하시다 모르면 내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또 내가 답해줄게요. 예, 그러면 10분간 쉬고 다시 실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